우리 김인수 장로님부터 말씀하실 거죠? 네. 네. 우리 합회 진행 상황, 열린교회가 어떻게 합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김인수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충 설명을 우리 정영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두 분이 소개 마친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화 안 네, 녹화하고 눌렀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작년 1월부터 2월부터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 교회 개척 TF팀 1차, 2차, 3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진행할 때부터 서중환 합회와 성조부와 같이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제적인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합회와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이게 진짜 되기는 되는 거냐, 계속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어떤 궁금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합회가 진행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중환 합회에서는요, 온라인 교회에 목회자를 배정하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좀 일찍 결정을 해주셨어요. 한 작년 말쯤 결정이 돼갖고, 근데 이제 이 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올해 서중환 합회에서 7명의 목회자가 자리를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던 곳에서 빠지기도 하고, 부목사님이 있던 곳에서 빠지기도 하는 분들이 7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온라인 교회에는 목회자를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합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1년 동안 TF팀만 움직인 것이지 어느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를 배정하기로 하셨고요. 그게 이제 내일 발표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교회 측에서는 제가 이제 가서 말씀드릴 때 현대원 목사님을 배정을 해서 이 온라인 교회 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합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려를 해서 내일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회 개척 자금 2억 원을 이걸 지급해 주시기로,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직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각 연합회나 대총회적으로 어떤 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그 정의를 내릴 때 온라인 교회는 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교회 개척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 개척이라고 만약에 이게 정해져 있으면 연합회에서도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연합회의 어떤 그 교회의 정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한 번은 그 합의의 도출에 실패를 했고, 그게 이제 또 추후 계속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떤 그 원칙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2억 원은 온전히 합회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합회에서 지원을 할 때 이 교회 개척이라는 어떤 근거를 갖기 위해서 다산 지역의 스튜디오를 이렇게 구입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열린교회, 36 열린교회에서 함께 개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서중환 합회 대학 지역 소속으로 여기 그 다산 지역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 지역이요, 동중환 합회가 교회 개척했어요. 근데 그 다산이 굉장히 아래 위로 깁니다. 남북으로 길어서 위에 그 이전부터 위에 북쪽 진건읍 있는 곳은 서중환 지역이었고요. 그 다산의 현재 아울렛 있고 그런 다산의 아래쪽, 고속도로 아래쪽,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윗부분까지 해서는 동중환 합회 이전부터 이제 그 지역 경계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중환 합회 지역에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온라인 교회 개척 지금 저희의 현황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개척팀이 있고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의 교회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면은 이 온라인 교회를 만을 출석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은 저희는 지금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사역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계정입니다. 3월 서비스 예정입니다. 보유자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산센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엠픽 상가 805호입니다. 지금 3호가 하나 5호. 유엔에 완공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가서 지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그것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담당 목회자 사택 이것도 이제 전세를 얻을 예정입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개척하는 개척교회에서 담당 목회자 사택을 이렇게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뭐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재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현황은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이 들어올 것이다, 뭐 어떻게 모일 것이다 이런 것은 다 빼고요. 실제적으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폐 지원이 내일 결의가 지나면 이제 2억 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비용은 사택 2억, 다산센터 2억 8천, 이건 취득세 포함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할 듯 하고요. 미디어 장비 비용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 최저로 이것도 최저로 봐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밸런스를 봤을 때 3억 3,500이라는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출로 현재는 충당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온라인 교회인데 왜 벌써부터 마이너스로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목회자 배정을 받으면 목회자 사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이라는 어떤 그 지원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가마르 센터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는 전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는 여기서 교인이 100명이 돼도 이것만 필요하고요. 500명이 돼도 여기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1000명이 돼도 사실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오프라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규모로 봐서는 이게 너무 처음부터 시작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었을 때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시작되고 또 더 이상 뭐 이걸 온라인 교회로 인해서는 넓히거나 이럴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다산센터는요. 저희가 스튜디오는 지금 연합회 스튜디오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그 스튜디오에서 예약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 뭐 담당 목회자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두세 명을 이렇게 같이 해서 어떤 대담 형식의 어떤 것들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스튜디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월 우리의 그 교회의 어떤 입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수입은 저희가 JDTS 선교단에서 매월 3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정 헌금을 작정을 이미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온라인 교회를 하면은 내가 온라인 교회에 월정 헌금을 내겠다. 그게 약 한 100만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지출은 이자가 사택 이자가 75만 원, 1억 5천에 6% 정도의 이자를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1억 5천에 6%, 그리고 센터에는 1억 8,500에 6%에서 75만 원, 92만 5천 원, 그리고 이 건물 관리비가 약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호스팅 비용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5달러. 약 한 217만 5천 원의 비용이 최소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약간 87만 5천 원 정도 현재 상태로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뭐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채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센터를 보고 온 것은요. 여기 빨간 네모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뭐냐면 다산역에서 약한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다산역은 2024년 2월 정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산 지역에서 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픽 프라자가 총 8층짜리 건물인데요. 8층의 가장 최상위층을 저희가 이렇게 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네모난 805호입니다. 현재 16평인데요. 여기가 이제 층고가 좀 높아요. 층고가 약 한 4.8m 정도 돼서 저희가 안에를 복층으로 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평이지만 약 한 23평 정도, 23평에서 24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 분양가는 약 3억 4천 정도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분양사에서 지금 이것을 15%를 공식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또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하면 5%를 더 할인해 준다 그래서 20%를 지금 할인을 받아서 분양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사실 이 다산 상가를 작년부터 봤는데 거의 4억, 5억 이렇게 되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넓이에 비해서 왜냐면 이제 분양 평수는 16평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0평이 넘어지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4억이 넘어가는 5억 정도가 되는 그런 여기가 장소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금액도 가장 저렴하고 또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때도 가장 최상위층이기 때문에 좀 거기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컨디션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개척 일정은요. 내일 이제 인사 배치가 소속연합회 인사행정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인사행정위원회 가서 온라인 교회 개척 보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회자 사택 계약 및 입주를 2월 내에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서 사택이나 이런 게 결정된 게 없어서 사택을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입주를 2월 내에 다 완료를 해야지 이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산센터 계약을 2월 내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교회 예배 시작은 이제 3월 첫 주에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통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좀 미뤄질 수 있고 소그룹은 어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소그룹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원형셀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산센터 인테리어는 이게 5월 말에 입주 가능한 신축 건물입니다. 그래서 6월에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고요. 6월 말에 다산센터 입주 및 입당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협의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영규 목사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실 부분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해야 될 게 없을 정도로 자세히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뭐 저기 합회에서 목회자 배정했었던 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배정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배경 같은 거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 배정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인수 장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온라인 교회에 목회자 한 명을 배정하는 일이 합회의 인력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시는 분, 또 여기 향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빠져나가시는 분보다 채용하고 또 뭐 향학이나 선교사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아까 한 7자리가 이제 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7 목회자가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뭐 합회 전체적으로는 뭐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교회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한 상황에서 우리 현대현 목사님을 이제 개척
위한 목회자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될지 안 되게 될지 정확한 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뭐 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대림교회 내에서 아마 두 번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 교회가. 어, 그 북미지회 노스 이스턴 컨퍼런스에서 리빙 만나 처치가 처음으로 개척이 됐는데 그 다음이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합회나 뭐 연합회적으로 이제 전폭적으로 뭐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뭐 바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지에 맞는 이제 규정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온라인 교회만에 해당하는 규정이 지금 없다 보니까 또 그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5개 합회의 이해관계가 또 전혀 다릅니다. 이 지방합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교회가 생기다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좀 더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온라인 교회 개척에 대해서 협의해 주는데 조금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만으로의 개척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 저희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이브리드 협으로 그래서 건물에는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좀 비용을 들이면서 개척을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하이브리드형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생겨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척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좀 키워주시고 또 거의 실행 단계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어, 지금 당장 못하시면 우리 현대 목사님께서 열린교회 개척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고요. 그 이후에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합회장님께서 지방에 있는 한 합회장님으로부터 우리 온라인교회 홍보 영상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정한 합회는 이거 추진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조금 우리 온라인 교회에 대한 홍보 영상이 조금 미리 알려진 것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내일이면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네, 혹시나. 네. 뭐 제한 시간을 맞추겠지만 그래도 사진을 찍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게요. 네. 3차 마지막. 예, 3차 제일 마지막 모임, 3차죠, 3차. 이제 다음번부터 4차 모임이기 때문에 3차 마지막 모임입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되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가 이제 개척을 코앞에 좀 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략 2023년 계획에 좀 초점, 전반기 초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열린 온라인 교회 조직, 임시 직원회죠. 아직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직원의 정식 직원회는 아니지만 임시 직원의 형태로 조직 멤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뉴얼이 끝났습니다. 우리 1차 모집의 핵심은 열린 온라인 교회 개척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비전을 세우는 데 있었고, 2차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었고, 3차는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각 팀마다의 매뉴얼에 초점이 있었고, 4차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보충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팀에 대한 것이 4차 모집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팀마다 좀 계획도 다를 거고 시간적인 타임테이블도 다를 것 같아서 각 팀마다 운영에 대한 제가 드리는 제안들이에요. 제안이고, 네 번째는 이제 설교나 여러 콘텐츠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뿌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홍보팀이라는데 이거를 뿌리고 반응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홍보의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5번째, 우리가 1차 타켓이 열린 온라인 교회 1차 타켓이 우리가 이른 양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드리면서 좀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굳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팀 켈러의 센터처치를 읽으면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또 온라인 열린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개척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사명이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저도 진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재림교회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렇게 플랜을 가지고 진행했던 교회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온라인 교회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온라인에 대한 어떤 교회가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죠. 영혼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온라인 사역, 온라인 교회의 어떤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봉사에는 선교를 위해서 또 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수단을 계속 연구하고 고안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드디어 온라인 교회 개척이라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연구 수단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의논하고 회의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임만 하더라도 벌써 52회가 넘어갔어요. 1년이 지나갔어요. 굉장히 팀워크이거든요. 우리 열린교회를 개척할 때도 실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가 개척을 준비했거든요. 보통 2-3시간씩 했지만 거기에 맞먹게 매주 1시간 내지 또 2시간 이상 만나서 우리가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5가지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5가지 분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직위원회를 임시 직원회를 선출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실제 실행이 되니까 교회 개척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뭐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또 어떤 이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들이 필요해요. 또 이 교인들이 형성되면 교인들이 줌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또 연결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거를 위해서 조직위원회, 임시직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출이 필요한데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2차 TF팀이 우리 지난주에 미팅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사, 재무, 뭐 서기, 지금 이제 4개의 팀, 또 그 팀 안에 또 여러 팀장들이 있어요. 그 팀장들, 또 이 조직에 필요한 장로나 어떤 역할에 꼭 필요한 분들, 그렇게 해서 각 팀별로 선출이 필요하고 재무서기는 추가로 뽑겠지만 각 팀별로 이런 분이 이제 추천됐으면 좋겠다라고 선출해 주시면 그걸 기초로 팀을 구성해서 이 열린교회가 정식으로 예배의 어떤 조직이 구성되고 그때 정식 직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2억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늘 끝나고 바로 결정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출해서 선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최종 조직위원 명단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늘 이 끝나고 이제 또 모일 거기 때문에 팀별로 그래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조직위원회는 모일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매뉴얼이 됐기 때문에 실행팀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뉴얼을 가지고 실행할. 근데 그 팀으로 지금 매뉴얼 팀으로 바로 실행팀으로 옮길 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난 다른 팀에 갈 수 있겠다.'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매뉴얼 팀 왜 중요하냐면 이 매뉴얼을 작성한 분들이 실행팀을 모집해야 이 매뉴얼을 가지고 그 실행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교회가 진행될 텐데 매뉴얼 팀이 다 빠지게 되면 이 4차 모집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시하신 3차 매뉴얼 팀이 의논했던 이 팀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좀 필요해. 뭐 제가 소그룹 담당인데 저는 이제 3개를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세 팀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20명 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추가 모집이 들어간 거죠. 필요한 인원들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팀별로. 제자 훈련 담당 팀도 팀이 필요하고 예, 각 팀마다 필요한 인원들이 있고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 가지고 실행팀에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팀별로 결정을 하고 도움 필요치 조직위원회 이런 도움이 필요해. 이럴 땐 좀 좀 조직위원회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올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팀을 모집하고 또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각 매뉴얼 팀 현재 지금 각 팀별로 구성된 분들에게 우리는 필요해. 우리 몇 명 정도 필요해. 이런 의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는 실행팀을 모집하기 위한 의논과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각 팀별로 우리 팀장들이 이 부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조직위원회 다음 주부터 조직위원회가 운영이 될 거야. 조직위원회 이런 안건들을 도움 요청해 주시면 기꺼이 이 실행팀이 각 팀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방법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인맥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 어떤 수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초대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이렇게 실행팀이 이제 확정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각 팀별로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제한, 타임테이블 뭐 1차 기한이 3월 1 일까지거든요. 실행팀이 이 매뉴얼 가지고 실행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사람을 모집하고 또 분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또 팀별로 각 팀에 보통 4 개의 팀으로 나눴는데 실은 미디어 팀 안에 이제 실은 2 팀이 더 3 팀이 더 뭐 3 팀 정도 더 있더라고요. 저희는 2 팀인데 각 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별 운영에 대한 또 실제적인 제안들과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식들을 좀 계획해 주면 좋겠고 제가 기본적인 타임테이블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 아니고 이걸 기초로 수정 보완을 하셔 가지고 각 팀별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재 양육팀에 소그룹팀이 있어요. 이 소그룹에 목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목장은 온라인 교회, 온라인 개척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 사역이에요. 예. 설교를 방송하는 것들은 지금 웬만한 교회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교회의 어떤 교제권, 선교, 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작은 교회처럼 운영하는 방식이 인제 목장 시스템인데 이것이 좀 온라인 교회의 가장 차별적인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는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목장 모임에 내가 시간을 내겠다.'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예 금요일 뭐 한국 시간 금요일 안식일을 좀 제외하고 평일 날이 주무시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각 팀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2 월에 이 헌신자를 모집하고 3 월에 원년 목장 핵심 멤버를 중심으로 원년 목장을 시작할 거예요. 이게 가동이 돼야 우리가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거든요. 지역과 인원은 이제 3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 미국 서부, 미국 동부 이 3 가지 시간대에 를 놓고 4 명에서 6명 정도를 모집해서 각 팀별로 하면 많으면 24 명까지 뭐 20 명 약 20명 정도 핵심 멤버를 인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목장이 운영되는지, 목장을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이 모든 노하우를 훈련시키고 경험시킬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원형 목장이 생기면 이제 구도자들이 인제 이제 초대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장을 이제 건강하게 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소그룹 사역 훈련 1 기를 인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헌신자들 훈련하고 경험시키고 이제 교회의 기반을 놓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뭐 처음에는 이 분들이 70 양이거나 뭐 또 대부분 사역팀이겠죠.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 접촉한 분 또 여기에 한 2-3분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70양 중에. 예 뭐 교회 4-5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회복시키고 온라인 교회에 이제 뿌리 내리도록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3 개를 시작해서 2013년 12 월쯤에는 이제 배가가 돼 6개 정도 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확장되면 다양한 시간대 이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대가 가능할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대상도 뭐 남자, 뭐 여자, 가족, 뭐 청년들 나이와 또 연관되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대와 대상을 놓고 이제 확장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소그룹이에요. 일반 소그룹이란 이제 뭐 묵상 공동체나 예수 동행 훈련하는 공동체나 또 묵상과 예수 동행 공동체 같이 경합해 가지고 아침에는 묵상하고 저녁에는 일기승권을 나누고 이런 형태라든지 또 신앙 세미나 뭐 예언이나 복음이나 성경이나 이런 신앙 세미나는 어떤 녹화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팅을 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나 예언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그 외에 뭐 독서 나눔이라든지 뭐 취미 나눔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소그룹도 진행할 생각이고 일단 묵상 공동체는
빠르게 시작할 거예요. 외동 공동체도 좀 빠르게 시작할 수도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게 성도가 좀 늘어나면서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네, 그다음에 제자 훈련 파트입니다. 제자 훈련 파트는 총 한 6월 달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타임테이블을 세워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신형팀의 운영과 초청 계획이 6월 달에 세워질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리더진이 있어야 제자를 들어왔을 때 그 제자들과 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6월에는 신행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초청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리더들이 마련돼야 되겠죠. 3월에는 설명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분들 다 모아놓고 저희도 이제 설명회를 한 것처럼 설명회가 필요하고 실은 리더 교육을 처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들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선교단에서도 대부분 리더 훈련 자체가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했지 실제적인 훈련을 이제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홍보에 관련된 뭐 영상 제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실제적으로 신청 및 이제 팀이 조직되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6월 달에 2차 리더 교육해서 계속 리더 교육을 해야지 실은 이제 멤버십이 형성되고 또 제자 훈련의 사역에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타임테이블을 세워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 및 후원팀, 지금 등록팀이죠. 헌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때 2월에는 이제 교회가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정확하게 이 건축이 끝나기 때문에 고유 번호를 받으려면 주소가 필요해요. 약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데 이제 좀 주소를 받아가지고 임시적으로 교회 고유 번호를 발급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원금이나 헌금이 들어올 때 우리가 뭐 세금에 관련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고유 번호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등록 테스트가 있고 헌금도 테스트가 들어가서 이왕이면 한국과 미국도 시애틀 중앙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단 그런 후원금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를 통해서도 미국도 헌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가능하면 이제 2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하면 좋겠고 3월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후원금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가동하는 것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가마력팀입니다. 가마력팀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했지만 2월에는 가마력에 대한 계획 그리고 수요 확인 또 실행팀 또 여기 여러 가지 상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실제적인 자격이나 재능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2월 달에 진행되고 3월에는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4월에는 이런 활동이 있다라고 홍보 및 이런 것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6번째입니다. 이제 또 설교인데요. 미디어팀, 예배팀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겠죠. 일단 3월에는 테스트 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2월 달에 이 교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있는 삼육 열린 교회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육 열린 교회가 좀 마무리되고 또 제가 삼육대학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수인계도 좀 많아요. 그래서 2월 달에 보다 3월 달에 아마 테스트 기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설교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목장이 세워지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에너지 자체가 목장을 세우는 데 더 초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린교회를 개척할 때도 설교보다는 목장을 먼저 개척하고 이 목장의 성도를 데리고 설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사역은 가장 중요한 이 온라인 개척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에 이게 가동되기 때문에 3월에는 테스트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 안 되면 삼육열린교회에 예배를 좀 해서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예배 녹화된 예배 또 실시간 예배를 같이 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테스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나 이 전체적인 구성이 되면 이게 설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기도자, 특창, 뒤에 뭐 어떤 사회 진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디어 팀이나 예배 팀이나 어떤 뭐 설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종합해서 진행하는 게 아마 3월 달에 이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4월에는 실제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팀과 연결되어서 홍보팀이 4월 달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홍보팀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예배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뿌려질 수 있도록 진행되면 좋겠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정착이 5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2부 예배 지금 온라인 예배는 현재 녹화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실시간으로 올라오지만 녹화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가 형성이 되면 실시간 예배 형태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좀 토크쇼 형태의 예배들이 있어요. 베이직 교회 답답답처럼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태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토크쇼처럼 진행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기존의 방식도 가겠지만 실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2부 예배로 안식일 날, 뭐 제 시간에는 안식일 토요일 오후쯤에 원하는 분들 몇 분 초대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별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해요.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컨텐츠를 또 저희 교회 이제 온라인 교회에 이제 연결해서 다양한 주제나 그런 수요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는 이분들의 필요도 또 수요 이런 것들 요구들 잘 나가는 어떤 컨텐츠들을 발굴하고 개발해 가지고 다양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어떤 주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녹화를 해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타 경cen팀의 어떤 녹화나 뭐 특창 녹화나 이런 것들도 뭐 포함되겠죠. 근데 여튼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크게 예배와 관련된 것들 또 특별한 예배 그리고 지금 이제 컨텐츠에도 주제별로 뭐 설교나 어떤 신앙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홈페이지 수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뉴얼 팀이 이렇게 홈페이지 좀 수정해도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이 제안들을 우리가 이제 최재우 집사님과 홈페이지 전체 담당하는 최재우 집사님 얘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일성 있게 접근하면 좋겠냐 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6월 달에는 팀장들이 홈페이지 적용할 내용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글귀가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는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귀까지 이제 어느 정도 필요성과 함께 글귀가 만들어지게 되면 먼저 만들어지면 먼저 진행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더와 먼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면 좋겠는지 그 통일성 있게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와 정리하고 제가 받았던 내용들을 최재우 집사님과 논의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통일성 있게 또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비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저랑 이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3월쯤에 홈페이지가 2차가 완성되겠죠. 그리고 4월에는 이제 지금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용이 아니에요. PC용입니다. 스마트용은 다시 작업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에는 스마트용 폰용으로 좀 작업을 한번 진행할 것이고 5월에는 이제 또 이런 하면서 또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 이제 3차 수정 보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각 팀별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기본 제안들을 했고요. 이걸 기초로 수정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이제 홍보팀인데요. 홍보팀은 올해 목표는 120명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제공한 콘텐츠를 잘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예. 날라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주변 인물들에게, 또 우리가 타겟팅한 분들에게 이제 콘텐츠를 정리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댓글을 다는 것들, 이렇게 해서 홍보팀이 이제 필요해요. 이분들은 잘 나누어주고 이게 댓글을 좀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카톡을 좋은 카톡 있으면 또 누구 친구의 지인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 나이도 또 뛰어넘어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것들을 한 50여 분에 늘 보내세요. 네, 이런 분들은 쉽게 막 홍보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개신교인들도 이렇게 아는 지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0여 분에게 늘 보낸대요. 제가 이렇게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20명 정도가 돼가지고 이 컨텐츠를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초대하느냐?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3차 TF 이 분들이 이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실행팀으로 오시면 권신해주면 좋겠고, 이 실행팀에서 3명 내지 5명 정도 추천했지만 그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홍보팀으로 모집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드리면 그분들 잘 날라주면 되는 것이죠. 모집 계획은 일단 1차는 120명이고 2월에 매뉴얼 팀, 지금 현재 3차 TF팀 추천을 통해서 또 3월에 또 4차 모집도 진행하면 실행팀이 되겠죠. 신해팀 추천을 통해서 120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홍보팀을 모집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 활동이 4월부터 홍보팀이 시작되고 예배나 컨텐츠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300명, 그 후년에는 한 500명 정도 돼야 이게 만 단위가 보통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만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제 유튜브 콘텐츠 자체 이게 보는 사람들이 만 단위가 보통 넘어가요. 300명 정도면 보통 만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방송이 적어도 조회수가 많아져야 지금 또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만 단위의 조회수를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도자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1차 타겟 자체가 이런 양이에요. 교회 상처받아서, 오프라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근데 케어받고 싶고 이런 분들. 그래서 온라인에 참여 가능성 있는 분들의 이런 양 명단을 이제 제출받을 거예요.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또 자기 교회에 이런 양이 됐는데 케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저분이 만약에 케어된다면 온라인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들 저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1차 타겟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팀, 또 4차 실행팀, 홍보팀, 이분들을 중심으로 제 생각에는 뭐 최소 150명의 분들에게 이런 양을 뭐 한 명씩만 받아도 150명도 되지 않겠어요? 네, 이분들을 온라인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도자 확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이제 받을 거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속으로 나눠질 건데요. 속으로 나눠지면서 제일 꼭 해야 될 부분이 임시직원의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위해서 팀별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모집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차 매뉴얼 팀이 이제 실행팀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모아줘도 좋겠고요. 그럼 구체적인 진행들은 팀별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일 날 이제 각 팀별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주시면 좋겠고, 홍보팀 모집에 대해서는 2월에 1차, 3월에 2차, 구도자도
2월, 3월, 4월에 3차에 걸쳐서 구도자 확보를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조직위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 구성이 되면은 그때 보다 더 자세히, 왜냐면 팀장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플랜들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 흩어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받는데요. 우리 미력기 우리 집사님께서 삼육열린교회와 온라인 교회 관계가 예, 감사합니다. 현재도 삼육열린교회의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배정된 상태인지, 두 번째는 앞으로 삼육열린교회와 열린 온라인 교회가 한 교회로 보는데 별도의 교회 되는지. 자, 말씀드릴게요. 삼육열린교회와 열린 온라인 교회는 개별 교회입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가 둘 다 받아요. 네. 저는 이미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은 이미 배정이 됐거든요. 제가 삼육대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삼육열린교회에 저를 이어서 올 목회자가 누군지 알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특별한 뭐 아니지만 뭐 내일 삼육열린교회로 온라인 교회로 발령나지 않을 거면 목회자 둘이죠. 네. 둘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구성됩니다. 네. 삼육열린교회 계좌는 삼육대학 본당에 갑니다. 헌금은 글로 내요. 열린 온라인교회는 열린 온라인교회 고유 번호를 통해서 여기 개별적으로 자금이 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따로 되지만 팀으로 일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따로 운영돼요. 그러나 팀으로 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팀으로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한 번 정도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적어도 겨울이나 한 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지나요.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송출되겠죠. 항상 온라인 예배만 송출되다가 오프라인 예배의 송출이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정된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이게 재정적 자리 전혀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을 또 삼육열린교회를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팀으로 같이 사역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벌써, 예, 그래서 여기 열린교회에 직원분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삼육열린교회와 적절하게 어떤 하나의 팀처럼 따로따로 운영하지만 하나의 팀처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실은 이제 목회자가 배정되고 그 다음에 의논해봐야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조직위원회, 직원회가, 임시직원회 있고, 여기 직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목사님 팀별로 그 임시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구성 인원을 선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네. 그 임시 조직위원회에 혹시 필수적으로 구성돼야 되는 팀별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팀별 재량으로? 네, 일단은 팀별로 재량으로 올려주시고,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이미 뭐 2차 TF팀이나 이렇게 해서 또 목회자들끼리 또 한번 장로님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 뭐 한 10명 다 해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선출해 주시면 꼭 팀장은 꼭 들어가야 돼요. 팀장들은 꼭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재무서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정보를 통해 각 팀장들도 들어오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선출해서 적절한 분을 또 이제 선출할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 날 그 조직위원회를 이렇게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PDF 파일로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꼭 팀장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걸 기본 제안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정 보완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면 감사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매뉴얼 팀이 가능한 한 빠짐없이 실행팀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 팀에서 2차 TF팀으로 그대로 갔고 2차 TF팀이 3차로 그대로 매뉴얼 팀을 갔어요. 여기서 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능한 한 4차 실행팀으로 이제 흘러가서 이 분들이 있어야 실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바쁘시고 또 힘든 실행팀은 좀 더 유연할 거예요. 실행팀이 형성될 때까지는 당분간 매주 미팅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실행이 구성이 되면 매주 미팅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매주 미팅이 일어나지만 실행팀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구성이 끝나면 매주 미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의 교회도 매주 뭐 그룹마다 매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팀이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회의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딱 정착이 되면 매주 미팅 필요하지 않아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 미팅이 필요할 수 있을 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주 미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같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그룹별로 나눠질까요? 네, 제가 팀 4개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거기서 하셔서 아까 5가지 중에 가장 제일 첫 번째 중요한데 선출, 조직위원회를 선출을 꼭 해주시고 그 명단을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팀장이 보내주시면 그거를 이제 제가 소집해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서 이제 2월 8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팀이 당분간은 매주 미팅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아직 매뉴얼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또 누굴 초대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필요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각 팀별로 계속 이제 운영을 실행팀이 구성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까지 헌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또 세부적인 얘기들 궁금한 것들은 다시 한번 팀별로 흩어져서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팀별로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당을 스스로 좀 하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로 넣어 드릴게요.